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장 이동학 위원장님을 모시고 네. 오늘 지구 마을 룩복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뜬금없어 하실 것 같아요. 뜬금없이 예, 지구촌장 이동학이 나와서 네. 지구촌장이 뭐야? 마을 네. 이장도 지금 네. 어려운데 이거 지구촌장이라고 하니까 다소 되게 네.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소개를 조금만 해주세요. 예. 왜 지구촌장이 되셨는지. 최근에 지구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3주 전쯤에. 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지구촌장으로 임명장을 수여를 해주셨고 수여식은 저희 집 안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는 제 조카 8살짜리 조카가 네, 봐줬고 축사도 조카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중국을 대국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곳이 그냥 거기에 그냥 장벽이 쳐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저 같은 청년들은 지구 전체를 이제 놓고 어디 꺼리낌 없이 모든 곳에 이제 갈 수도 있고 상상력이 더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더 커졌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언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저 혼자 나가면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인증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그 인증과 임명장이 결국은 여행 경비 좀 대주세요. 어머니께는 돈 한 푼은 못 받아서 나갑니다. 그냥 예. 임명 받은 것으로 족하고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일본을 시작으로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갈등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를 돌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이동학 촌장의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혁신적인 얼굴이 아닌가요? 노원병, 서울 노원병에 또 국회의원 출마도 이준석,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죠. 경선에서 굉장히 큰 표 차로 제가 떨어졌죠. 그러면 일종의 그 청년 예비 정치인일 수가 있는데 차세대 리더로서 어떤 정치적 꿈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지구촌 촌장으로 이렇게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2014년부터 언제 이거를 나갈까, 배낭을 언제 쌀까 이걸 계속 고민하던 차에 계속 당에 이제 선거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당이 위기도 겪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계속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선거를 돕고 또 재선거도 나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 그는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홀가분하게 나가자. 그래서 이거는 떠난다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왜냐면 더 깊은 공부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고 딱 이제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정치인 이동학의 지구촌을 리더가 되겠다. 리더로서 차세대 리더로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시죠? 네네. 언제부터 이쪽 정치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노원에 출마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노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원래 집은 제가 또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이고 초, 중, 고등학교를 대전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어디 혁신적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어디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대전 공고. 제가 다닐 땐 서대전 공고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명문고등학교로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제가 이제 나서서 당선이 됐죠. 근데 지금 또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때의 평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찌됐건 뭔가 이제는 선배가 됐고 후배들이 더 많은 우리 고등학교예요. 신생고등학교였었어가지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또 선배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렇게 이제 학생회장이 됐고 두발 자유라 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네. 두발 자유라 했어요? 네, 두발 자유라 운동을 그때 했었는데 원래 거기는 학교가 두 발을 짧게 깎은 기준이 있었나요? 네, 스포츠 머리로 남자는 무조건 깎았어야 됐죠. 아, 네. 그래갖고 옆에 학교 학생회장들이 투쟁을 했는데 대부분 삭발 투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삭발 투쟁을 하면 학교의 룰에 더 걸맞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투쟁이냐. 빌미를 준다. 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결정이 학생들과 대화해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치가 이 사회에 윤택한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일 때 또 계기가 있잖아요. 그건 또 굉장히 우연하게 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집이 어려웠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는데 처음 소개받아서 간 자리가 네.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장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일당을 준다고 해서. 근데 갔는데 거기가 창당대회장이었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의 창당대회장에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네. 너무나 정치인들의 멋있는 연설을 또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입당원서를 써서 가입을 했죠. 그때가 22살 때였어요. 그때 어느 분이 제일 멋있었나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일하다가 들어가지고. 클린턴이 생각나요. 네. 케네디 선거운동에 민주당의 청년 당원으로서 참여했던 클린턴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네. 이동학 의원께서도 클린턴 같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처음 보고 그런 또 촉이 딱 오셔가지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구촌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아까 이야기 중에 일본을 먼저 가시네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을 먼저 가신다고 하는데 네.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세요? 기간은 지금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요 정도. 전체 일정은요? 전체 일정은 한 2년 정도 갑니다. 2년? 예. 예,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일본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한 나라당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40-50개국 정도를 도는데 많으면 3주. 3주. 예. 또 어떤 나라에서는 5일 있을 거, 지나쳐가는 나라도 있을 거고, 네. 좀 깊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 나라 시민사회단체도 만나고, 노동조합도 만나고 이러면서 인터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인터뷰 하시면 뭐 레코딩 해 오시나요? 이렇게 영상으로나? 예, 그렇죠. 예. 이 그 영상을 찍어서 어느 방송국에 이렇게 주면 방송국에서 다큐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예.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니고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분들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혼자 갑니다. 전혀 없고 단독으로. 혼자? 예, 지구촌장이니까요. 수행원 없이, 격식 없이 그냥 갑니다. 다 내 세상인데 뭐. 정치를 꿈꿨던 30대 중반의 청년이 2년간 세계를 단독으로 돌면서 공부를 하겠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근데 뭐 이게 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또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2달 정도 대선 끝나고 나서 2달간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어떤 나라를 돌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여행자의 눈으로 겉만 이렇게 훑고 오면 나중에 뭔가 내용이 없이 그냥 힐링만 하고 온 듯한 느낌이 또 들 수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잡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지구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 전 세계 나라들이 대처를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인권이나 식량 문제, 뭐 노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환경 문제. 네네네. 예. 그래서 지구촌 반대 나라에 가면 3초에 1명씩 아동들이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물을 사실은 굉장히 물 쓰듯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긴 한데 4대강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녹조 라떼를 활용하고 있죠. 녹조 물이 많으니까. 승인을 하나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 의식을 하나를 갖고 가고,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불과 2년 뒤면 55년생 분들이 65세가 돼요. 그럼 뭐 어르신 노인 연령으로 추가되는 거고, 그때부터 향후 5년 동안
700만 명이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노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탱해야 될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사회의 그런 갈등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그거를 좀 헤쳐나갔는지, 또 유럽의 OECD 국가들은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가고 있는지, 그거를 인터뷰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우리나라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아마 우리나라형으로 수정해서 들여와야 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종합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미래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준비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디딤돌을 놓겠다라는 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좀 모색해보고 네. 일종의 이제 학습적인, 연구적인 그런 여행을 떠나는 건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혼자 2년간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먹고 자고 예. 뭐 하는 거 어려울 테고, 예. 당연히 이제 돈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테고, 예. 무엇보다도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언어 장벽. 예. 그 뭐 저기 간다고 하고 또 우리 뭐 몇 달 후에 방송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2달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달 요즘 뒤에. 뭐 휴대폰만 잘 가지고 다니면 네, 아 그럴 수 혜택도 있을지 다 정말. 해주고, 근데 네. 깊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근데 현지에서 잘 한번 조력자들을 구해보려고 해요. 잘 찾아봐서 예, 같이 통역도 좀 해주실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예, 그래서 다 이제 지구촌 친구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예. 그 SNS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도 친구 부르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나랑 같은 현지에서 친구들 찾고. 예. 특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걸 네.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그래서 요것도 관전 나 포인트일 것 왔는데 같아요. 예. 같이 도와줄 사람 네, 네, 하면은 뭐 관전 포인트죠, 이런 것도. 예. 과연 저 친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 그 지금 자료가 하나 지금 나와 있는데 YTN에서 앵커 출신 신경민도 깜짝 놀란 말솜씨로 이렇게 이슈 분석에 네네네. 보도가 된 내용이 있네요. 네. 저게 언제? 요거는 재작년 총선, 작년 총선이군요. 2016년 총선 때 예. 제가 선수로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떨어졌잖아요. 너무 큰 표차로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더 컷 유세단이라고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다른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제가 그 더 컷 유세단의 단장님이 정청래 의원이셨고, 네. 제가 단원으로 합류를 해서 연설을 하고 다녔던 때였는데, 네. 요때 뭐 고맙게도 언론에서 저의 이제 연설 솜씨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취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인 것 같으네요. 근데 깜짝 옆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각한 걸 보니까 의외인데 뭐 이런 반응이었나 봐요. 예. 그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신경민 앵커조차도 예. 그때 저를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국을 돌다가 영등포라는 지역구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니까 옆에서 방송의 화면에 잡히는데, 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예, 이런 장면이 됐었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장면이었어요. 오늘 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말솜씨를. 많이.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네. 식량 환경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조금 더 압축을 한다면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30대 중반이라는 그 나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공존이라는 타이틀이 세계적이건 아니면 우리나라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존. 네. 그 공존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태도가 견지가 안 되면 자꾸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사회적 비용이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향후에 우리 이 나라건 지역사회건 이 갈등을 어떻게 재조정해가고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인생을 설계하는 데도 그렇고 지역을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결국엔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성장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구촌장으로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의 현장을 네. 탐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 수도 있겠다.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네. 맞지만 네. 지금 그런 정치 분야가 가장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예? 서로 네. 막말과 그렇죠. 그죠? 예. 네.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의제를 어느 정치인이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사회적 대타협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구 유럽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타협들을 이뤄냈는지 그 타협의 전제 조건은 누군가의 양보인데 그 양보들을 서로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걸 얻어냈을까, 어떤 걸 조율했을까 이거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갖고 나중에 보고서 형태로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저희를 먼저 오시면 좋겠고. 여기 귀국 방송을 여기서 할까요? 욕심 나서 그러시는 거죠? 네, 뭐 새로운 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일본, 아시아 쪽 먼저 가시고 예. 그리고 어느 국가를 그리고 좀 중동으로 가고 중동도 들어가세요? 예, 중동도 갑니다. 요즘 괜찮을까요, 중동? 뭐 전쟁이 있는 데는 아예 원초에 못 들어갈 테니까 예. 전쟁이 없는 국가 위주로 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중동도 우리 둘러보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유럽 넘어갔다가 쪽 가고. 유럽은 좀 주로 OECD 국가가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주로 오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남미, 뭐 북미 이렇게 해갖고 이 3주에 돌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지구촌장이니까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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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도전을 하고 계시는 네. 틀림없고 네. 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 동기가 된 게 있습니까? 뭐 누가 그렇게 떠났다더라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해보라든가 뭐 그런 혹시 권면이 있었나요? 아마 예. 지금 제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지금 젊은이들의 굉장히 큰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삶의 이 형태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의 이 가정을 이루고 그거를 책임감에 의해서 막 이제 가정 경제를 굴리고 뭔가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랬다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재밌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의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꼭 직장에 매여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되고 나중에 그 돈 모은 거를 자신의 치료비로 써야 되는 이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사진 하나가 오늘 또 올라와 있는데 저건 어떤 사진인가요?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예. 지구촌장 엄마 컨셉으로 이게 복장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날 어머니에게 지구촌장 임명장을 받던 날이에요. 네. 어머니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네, 가발을 제가 쓰면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젊으신 닮았네요. 편이죠. 그 밑에 이제 조카, 8살 조카. 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네. 저게 제 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세계 지도가. 네. 벽면에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 지도를 보고 나라들을 확인하고 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예. 요즘 은퇴자들이요, 그 어느 지역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게 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네, 그렇죠. 또 뭐 부산에서 한 달 살고, 그래서 1년간 은퇴 후에 1년간 한 달씩 사는 그런. 한 부부가요, 그 다른 세계를 돌면서 그 도시에서 한 달씩 사는 부부도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조금 확대되고, 네. 은퇴자들도 이제는 우리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글로벌한 그런 라이프 삶을 그분께서 해주신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 다리 떨릴 때 나가지 말고 심장 떨릴 때 나가라고. 다리 떨릴 때 나가지 말고 심장 떨릴 때 나가라. 심장이 떨리시군요. 그래서 저는 심장이 지금 떨리고 있으니까 잘했다 생각하죠. 네. 아까 그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 네네네. 잠깐 했는데 네. 젊은 층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가요?
아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앞으로 되는 걸 거예요. 제가 주로 강연 석상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대 전쟁이란 책에 보면 미국의 2025년 뭐 이렇게 25년 후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예측입니다. 순전히 버스에 어떤 한 청년이 권총을 들고 올라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는 노인 세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청년 세대에 비해 가져가고 있다는 것, 그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스페인에는 2006년도인가 2008년도에 아마도르란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아마도르란 영화는 아마도르란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직업은 간병인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 장미꽃을 버스에 들고 타요. 그리고 출근하는 데가 어느 한 노인을 간병을 해주는 그 집에 이제 그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그 직업이니까. 근데 거기서 매일 그 사람 위에다 장미꽃을 얹어놔요. 왜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냄새가 나니까 장미꽃을 계속 얹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왜냐면 돌아가신 게 발각이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게 현재 지금 스페인 청년들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50%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미 고령 국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어쩔 수 없이 고령 세대를 위해서 부양을 위해서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세대 간의 공존 효과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모든 세대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청년 세대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미래에 예측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정치인 이제 지망생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무이카 전 대통령 인터뷰. 네네네. 우루과이. 그거에 뭐 특별히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인연은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요. 네. 그래서 그 리우 이제 뭐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을 할 때 이분이 이제 대표로 연설을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이런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나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나라에 가면 이분을 꼭 인터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관전 포인트죠. 직접 전직 대통령인데 뭐 제가 지구촌장에 가면 만나 주실 수 있을지. 네, 지구촌 돌아보고 또 인터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니 전 되게 부럽네요. 예. 행복한 사람이 많은 분들이 뭐 부러워하시죠. 저도 대통령을 장난시켰으니까. 저도 심장이 떨려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떨려. 청와대에서 전화는 안 오고 일단 외유성으로. 예, 굉장히 부럽고요. 멋진 세계 투어. 지구촌 투어 하셔서 지구촌 촌장으로서 결실을 가지고 다음에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미션을 수행하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이 팡팡 뉴스가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좀 하고요. 더 많은 분들께서 좋은 컨텐츠 팡팡 뉴스에서 많이 찾아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2년 뒤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이 방송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